more every day. Good to know there's one that can still make people say, you don't see that every day. Because it's the only EV that's an F-150. The all-electric F-150 Lightning. 오늘은 2023년식 F150 라이트닝 100% 순수 전기차 라이트닝을 리뷰합니다. 아까 저기 F150 리미티드 하이브리드가 있는데 요 잠금 열림 버튼, 잠금 버튼 밑에 시동 버튼을 누르면 시동이 내연기관은 걸렸습니다. 그러나 얘는 요 내림 버튼 밑에 누르시면 시동이 걸리는 대신 삐삐 경고음을 주고 트렁크를 열어줍니다. 트렁크를 열어보면 엔진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넓은 공간에 사람도, 성인 한 명도 쪼그리고 누울 수 있을 만큼의 400리터 공간이 나오고, 여기 보시면 전면에 1913년식 무슨 카트 타는 아저씨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헨리 포드와 전구 발명가 에디슨이 서로 친구였는데, 그때 당시에 전기차를 실제로 무려 100여 년 전에 헨리 포드가 만들어서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때를 기념으로 이렇게 로고를 해주었는데, 그때 왜 전기차가 계속 생산되지 않았냐, 아무래도 배터리 문제도 있고 내연기관 차를 이용을 해서 석유경제 시대로 미국 경제가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경제 논리로 인해서 전기차 개발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이 전기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렁크 봐보면 여기에도 12V가 있습니다. 아니, 전기차인데 12V 배터리를 왜 달지? 하고 물으실 수 있는데, 이렇게 12V 배터리가 왜 달렸냐? 얘는 그 자동차 안에 라이트라든가 라디오라든가 이렇게 작은 낮은 전압을 사용하는 직류 전기를 위해서는, 또 이 밑에 고전압 배터리에서 여기 작은 배터리로 12V로 트랜스포머가 낮은 배터리로 전압을 낮추어서 이 전장 부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 트렁크 안에 보시면 그쪽에 또 AC 전기 120V 20A 2.4kW 전기를 쓸 수 있는 곳이 이렇게 아울렛이 달려있고, USB 충전 단자도 있습니다. 여기는 비상 탈출구도 있고, 이렇게 또 하나의 트렁크 안에는 요거를 열면 400리터 400파운드 라고 써있고, 요게 충전기입니다. 충전기를 열어보면 여기에 포드 충전기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 전압을 이용을 해서 완속 충전을 하실 때 사용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여기 카고 라이트 어디선가 여기에 들어오네요. 이걸 닫으실 때는 여기 버튼이 있습니다. 지금 빨강색 F150 라이트닝과 검정색 라이트닝 두 대가 들어왔습니다. 요거는 전동 발판이 있고, 이 차는 고정식 발판입니다. F150 라이트닝
이 픽업 트럭의 사이즈는 길이 5.91m, 폭 2.02m, 높이 1.98m로 2m가 채 되지 않는 사이즈로 옛날 구축 아파트도 당연히 쉽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항시 4륜으로 내연기관처럼 2륜, 4륜 전환되는 트랜스퍼 케이스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듀얼 모터로 달려있고 항시 4륜이기 때문에 트랙션도 잘 잡히고 급가속에도 S자로 나가지 않고 항상 안정적인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F150 픽업 트럭의 마력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탠다드는 452마력. 452마력이면 저기 있는 2세대, 3세대 랩터도 3.5에 450마력인데 라이트닝이 스탠다드 모델도 452마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2마력이 더 높죠. 하지만 이 차는 스탠다드 모델을 뛰어넘어선 익스텐디드 배터리가 들어간 듀얼 모터가 장착된 라이트닝입니다. 그렇기에 마력수가 무려 580마력입니다. 공차 중량은 다소 무겁습니다. 하체에 배터리 팩이 깔려 있기 때문에 3.1톤이고 제조사가 권고하는 견인 능력은 4.5톤입니다. 실제 2019년도에 프로토타입으로 테스트하기로는 100만 파운드 기차를 끌었다가 또 두 번째 테스트에서는 100만 파운드 되는 기차 뒤에 45대의 F150 픽업을 싣고 총 120만 파운드, 120만 파운드면 톤수로 환산했을 때 544톤을 긴 기차를 실제로 이 라이트닝 한 대가 프로토타입 실험용 차겠지만 견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배터리와 모터의 조합이 강력하게 견인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과 뒤는 지금 여기 F150 리미티드의 경우는 앞에는 더블 위시본 방식이고 뒤에는 리프 스프링인 반면에 지금 라이트닝은 앞에는 더블 위시본과 뒤에도 코일오버 쇼버가 장착되었습니다. 앞에는 F150 리미티드처럼 어퍼암, 로우암, 타이라드, 용독 조인트 이렇게 잡아주는 F150 리미티드와 동일한 방식의 서스펜션 체결이고 타이어는 275-60R 20인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제너럴 타이어인데 전기차 배터리의 무게를 좀 견뎌야 하기 때문에 일반 가솔린 차보다 훨씬 내구성이 좋은 타이어입니다. 뒤에는 보시면 이렇게 코일오버 쇼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 서스펜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한스프링에 비해서 훨씬 승차감도 좋습니다. 또한 뒤에도 봐보면 이렇게 트레일링 아미, 로우암이 두께가 엄청 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하부에 듀얼 모터와 인버터가 여기에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겁니다. 듀얼 모터와 인버터가 배터리가 무겁기 때문에 그런지 밑에도 암대가 엄청 무겁습니다. 충전 방식은 세 가지가 있는데 가정용 일반 충전으로 110V 또는 220V 콘센트로 완속 충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올라갑니다. 여기에 이렇게 완속 충전기가 있습니다.
조금. 요게 완속 충전기 코드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요걸 가정집에서 하게 되면 대략 20시간 하면 110V, 220V로 완속 충전을 하시는 거고, 근데 이거보다 약간 더 레벨업된 충전 방법은 포드 충전기 스테이션 프로라고 가정집에 설치를 하는 별개의 제품이 있습니다. 그걸로 하면 이 완속 충전기보다는 또한 3분의 1가량 속도인 8시간으로 충전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8시간도 너무 기다리기 지루하다 할 경우에는 급속 충전, DC 급속 충전을 하시게 되면 400V에서 900V 전압으로 15% 잔량이 있을 때 80%까지 올라가는데 무려 41분이면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DC 급속 충전을 할 때는 이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F150 라이트닝이 지금부터 급속 충전을 하는구나 하고 인식을 하게 되고, 여기에 급속 충전기를 꽂아 주시면 됩니다. 닫으시면 이렇게 하는데, 이쪽과 저쪽에 똑같은 모양이 있지만 운전석 쪽만 충전구 단자가 달려 있고, 저 반대쪽에는 충전 단자가 아니고 그냥 이미테이션입니다. 확실히 엔진룸이 없다 보니까 트렁크가 프렁크라고 합니다. 프론트 앞이라는 뜻과 트렁크의 말을 합쳐서 프렁크라고 부르는데, 여기 와셔액 넣는 여기 부동액도 들어갑니다. 이 부동액이 내연기관도 아닌데 왜 필요하냐 하면 밑에 하부에 깔려 있는 배터리가 상온일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봄 날씨, 가을 날씨에 가장 효율적이고, 겨울철 날씨 같은 때에는 날씨가 추워지면 배터리 성능이 급속히 약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에도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추워도 안 되니까 적당한 온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요 부동액이 순환을 하면서 온도를 최적으로 맞춰주는 겁니다. 닫으실 때는 여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 소리와 함께 닫힙니다. 지금 대낮이라 그런데 저녁 때 되면 요 라이트가 오토로 돼 있을 때 요 LED 라이트가 전체가 다 들어와서 굉장히 이쁘게 첨단 이미지의 프론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 픽업 트럭에 대해 생기는 의문 중에 하나가, 내연기관은 정지 상태에서 가속을 하거나 속도를 올릴 때 운전자가 악셀을 밟으면 ECU의 가속 각종 명령으로 공기 흡입을 많이 해라, 기름을 더 넣어라 하면서 실린더 내에 더 큰 폭발력으로 차량을 가속하여서 더 빨리 나가게 합니다. 하지만 전기차는 악셀을 밟으면 인버터에서 주파수를 높여줍니다. 옛날 학창시절 배운 주파수를 기억을 해보자면, 주파수는 1초 동안에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가 몇 번 변했냐는 게 주파수입니다. 1초에 한 번 변하면 1Hz, 1초에 4번 변하면 4Hz, 100번 변하면 100Hz인 거죠. 여기서 모터의 전기 속도 공식이 있습니다. NS는 120 곱하기 F 나누기 T. 그 NS의 단위는 회전수 RPM인데, 이 모터의 회전수 RPM은 120 곱하기 F 주파수에 비례하고, 전기 모터 안의 극수에는 반비례를 하는 겁니다. 즉 극수는 낮아야 되고 주파수는 높을수록 더 빠르게 전기 모터가 회전을 하고 가속이 되는 겁니다. DC에서는 주파수가 0이죠.
하지만 AC에서는 주파수가 1Hz에서 수천 Hz까지도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이 되고, 인버터에서 주파수를 올려서 모터의 회전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브레이크를 잡으면 이 전기 모터가 제너레이터, 발전기의 역할도 하여서 배터리에 다시 회생제동으로 충전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여기 미국은 단독주택이 많고 땅이 넓다 보니까 천재지변도 또한 많을 때 정전사태가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전력이 워낙 시스템을 잘 만들어놔서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미국의 경우는 9.6kW 이 정전사태가 일어나더라도 이 130kW시 배터리로 9.6kW 전기를 계속 뽑아낼 수가 있어서 3일간 일반 가정집 주택을 거의 에어컨이며 라이트며 가정에 필요한 모든 전기를 뽑았을 사안을 보시겠습니다. 차 안을 보시면 지금 F150 리미티드와 거의 흡사합니다. 같은 프레임에 거의 비슷한 디자인 트림을 썼기 때문에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문트림 같은 경우도 진 스타일 클로딩과 스티치가 되어 있고, 우드 스타일, 그 다음에 뱅앤올슨 오디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스티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시트도 이렇게 생겼고, 뒷좌석도 기존 F150 리미티드와 같은 넓이를 갖고 있습니다. 뒷좌석 문 트림도 앞에 문과 동일합니다. 지금 이 리미티드 버전, 레리엇 버전은 이렇게 전동 발판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수동으로 고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택하기 차에 타서 시동을 한번 아까 걸어놨습니다. 자, 다시 시동을 껐다가 다시 켜보면 딩딩 하면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상태가 시동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안에 전기도 다 쓸 수 있어서 이렇게 파노라마 루프도 열리고, F150 리미티드와 동일하게 버튼의 위치와 작동 방식도 다 동일합니다. 네, 여기 봐보시면 그 전에 내연기관은 여기 2륜, 4륜 스위치가 있었는데 이 차량은 항시 4륜이기 때문에 여기가 아주 민자로 없습니다. 그리고 프로 트레일러 백업 어시스트는 동일하게 있고, 인포메이션 시스템은 요게 F150이 XL 라이트닝이 XLT, 레리엇, 플래티넘 이렇게 있는데, 보통은 12인치 스크린이지만 이렇게 레리엇과 플래티넘은 15인치 스크린으로 굉장히 크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터치 스크린이고, 요거는 아날로그식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여서 조그 셔틀처럼 여기 태블릿 제어판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 파워 온보드, 이거 자체 내에서 이제 전기를 쓰는 건데, 이 프렁크 캐빈 앞에서 쓸 거냐 뒤에서 쓸 거냐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토잉, 견인할 때 여기 프로 트레일러를 연결을 해두면 초보자도 쉽게 견인을 할 수 후진을 할 수 있는데, 어떤 트레일러를 세팅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서라운드 뷰 카메라로 동서남북 전후방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기를 좀 썼기 때문에 현재 471km 주행 가는 거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드라이버 어시스턴스, 여기 메뉴판에 들어가 보면 컨트롤 있고 세팅이 있는데 여기에 모든 반자율주행 장치 관련한 기능 세팅이 나옵니다. 오토 홀드는 신호등 대기 상태에서 브레이크 안 밟아도 서 있는 거,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여기에 이제 앞차 간격 조정, 스피드 리밋 어시스트, 얘가 미국에서 표지판 속도 제한 장치, 속도 제한 속도를 보고 60마일 써 있다. 그러면 스스로 속도를 줄이는 기능입니다. 레인 키핑 시스템, 얘는 이제 차선 가운데로 가는 센터링 기능이 있습니다. 2세대 랩터는 벽치기 이렇게 갈짓자루 같지만 얘는 가운데 차선 가운데로 쭉 유지해서 가고, 프리 컬리전 어시스트, 얘가 충돌 전에 예방해주는 기능이 있고, 리얼 뷰 카메라 딜레이, 얘는 이제 후방 카메라를 넣었다가 후방 카메라를 이렇게 넣었다가 다시 이렇게 뭐 드라이브를 놨을 때 몇 초 동안 후방 카메라 잔상이 낫게 하느냐, 이런 거. 그 다음에 블라인드 스팟 인포메이션, 요거는 이제 저 백미러에 사각지대 경고등, 이렇게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놀라운 건 블루 크루즈 기능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블루 크루즈가 거의 핸즈 프리 기능으로서 이렇게 손을 양손을 놓고도 자기가 알아서 목적지까지 가주는 기능인데, 이게 미국에서 블루 크루즈 존이라고 따로 존재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이제 미국 정부와 포드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문제인데 완전 자율주행을 2차로는 하기 어렵다. 미국에선 되지만 한국은 안 된다.